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뭐 핸드폰을 잘못 건드렸는가 자꾸 이제 끊기네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아, 2020년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이 문신사법 발의를 하고 2021년에 다시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님이 반영구 화장법 및 문신사법을 발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또 보니까 어제나 그제쯤 되겠죠. 오늘 떴으면 또 정의당의 김호정 의원님이라고, 제가 이름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젊은 여성분 국회의원 계십니다. 김호정 의원님이 또 이게 법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신사법을 발의를 하게 됩니다. 이러고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국회 당에서 반영구 화장법과 문신사법 발의를 하게 됩니다. 2021년 6월이죠. 자, 얘는 민주당, 얘는 국민의힘, 그다음에 여기는 정의당. 자, 이게 모든 국회 당들이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합법화를 안 시켜주겠다가 아닙니다. 합법화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합법화해 주겠다고 하고 정부도 합법화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미 작년과 올 초에 발의된 이 문신사법과 반영구 화장 문신사법은 이미 요 두 개가 지금 보건복지부의 소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으며 여야 합의 또는 검토 이런 단계에 지금 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합법화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저희들 같이 이렇게 수많은 협회들이 합법화를 하는데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합법화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각 협회에서는 조건을 붙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저 같으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얼른 받아봐야지, 얼른 바꿔봐야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 여러 협회들은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게 바로 자기네 협회가 주도권을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오래된 협회는 오래된 협회대로,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협회는 그네들 뜻대로 또 주도권을 잡으려고 해서 서로 합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어느 협회 소속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느 단체장, 어느 협회장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 협회의 어느 협회의 임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각자의 협회가 뜻을 모으지 않고 있는 것은 진짜로 사실입니다. 확실합니다. 이것은 협회 회장님들께서 다들 중앙회, 자, 이게 문제입니다. 중앙회 회장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시면 정말 잘 한번 꾸려 나가 보겠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이거 중앙회장 매력이 있습니다. 누구나 협회 회장이라 그러면 누구나 한 번쯤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 업에 너무나 오래도록 한 제 입장으로서, 선배 입장으로서 보면 저는 회장하라고 해도 하지 않겠습니다. 중앙회 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자리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회장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별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중앙회 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자리입니다. 고생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왜 다들 중앙회 회장을 하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는 조금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이권 사업입니다. 돈 앞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돈 아니면은 회장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주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 해결 방법은 중앙회 회장이라는 자리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각 협회 회장들이 서로 회장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해서 오래도록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장을 1년, 2년씩 돌아가면서 하겠다고 정관을 정해놓고 공증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을 죽었다 깨도 바꾸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의 판공비를 쓰고 뒷돈을 챙기고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자리라고 한다면 왜 굳이 중앙회 회장을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다들 돈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오늘날 아마도 지금 현재 각 협회 회장님들 중에서 중앙회장에 욕심이 있으신 분은 회장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에 반대를 분명히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협회에서 하는 일이나 다른 협회에서 추진하는 일에 대한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반영구 화장과 문신의 과목에서 어느 협회는 반영구 화장 과목만 주장을 하고 있고 어느 협회는 반영구 화장과 타투를 함께 합법화시키자는 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어느 협회는 문신사법이 잘못 발의되었다고 하고 어느 협회는 반영구 화장법이 잘못 발의가 되었다는 서로 다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영구 화장과 문신 과목에서 기술자의 분포도를 보면 반영구 화장 기술자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문신을 오래도록 하신 반영구 화장 기술자들이 문신이라는 이름으로 문신을 하는 것은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것도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자, 문신사 있어요. 그림도 되고 스킬도 좋으신 몇십 년을 하신 문신사들이 있어요. 그 문신사분들은 요즘 반영구 화장으로 해서 뭐 타투링 조금 배워가지고 문신한다 또는 좀 뭐 기술 같지 않은 기술로 한다 이거 용서를 하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문신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반영구 화장 기술자들은 반영구 화장만 하면은 사실은 됩니다. 근데 문신의 영역에 너무 가볍게 접근을 했고 너무 쉽게 접근을 했습니다. 문신도 문신사들만의 그들의 리그가 있습니다. 지켜야 할 불문율이 있는 것입니다. 반영구 화장 기술자가 문신의 영역에 하루아침에 뛰어들어가서 레터링 조금 배웠다고 나 문신사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영구 화장 분야에서도 지켜야 할 불문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신을 먼저 한 사람이 그 사람도 나이가 먹어요. 반영구 화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먼저 한 사람만 하고 나중 배운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술 똑바로 배워서 하라 이겁니다. 반영구 화장과 문신의 근본은 니들입니다. 침을 다루는 기술은 같습니다. 하지만 종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말은 반영구 화장은 합법이 되고 타투는 불법이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반영구 화장과 타투를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전부 다 놓고 종목이 다르니까 자격증을 서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늘상 텔레비에서 보는 스포츠 종목에서도 얼마나 많이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종목이 딱 이렇게 구분이 딱딱딱딱 되어 있잖아요. 반영구 화장과 타투의 과목은
시술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자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자격증 면에서는 서로 다른 자격증을 따게 하자.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합법화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여러 회장님들이 계십니다. 서로들 타 협회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지만 않으면은 너무나 좋은 현실입니다. 자기 협회가 발의한 법안이 통과가 돼야지 다른 협회가 발의한 법안은 통과가 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웃기지 못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력이 얼마 안 되거나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분들께서는 우리 협회들이 이렇게나 반목이 심하고 불신이 있는 줄은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모래알 같습니다. 인구 5천만 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나라에서 무슨 협회들이 그렇게나 많은지, 또 목소리는 왜 그렇게 각양각색인지 조금은 한심합니다. 그럼 제가 아까 반영과장과 문신의 종목이 다른데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질문을 주신 분이 또 계실 겁니다. 야, 너 얘기는 반영구 화장하고 문신하고 자격증을 다르게 만들자고 했으니까 그럼 뭐 법도 다르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미 법안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느 한 협회로 힘을 모아야 하는데 힘이 모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통과 안 되면 나중에 저라도 다른 이름으로 저는 또 제가 법안을 발의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문신의 이름이 뭐 어감도 안 좋고 좀 뭐 깡패 뭐 분위기도 나고 뭐 이런 혐오감도 주고 뭐 이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는 다른 이름으로 해서 또 합법화를 추진할 수도 있어요. 왜? 협회장들이 지금 떡을 먹으라고 정부에서 합법화 시켜줄 테니까 너네들 힘 모아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모으면 저부터라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뒤에 빠져 있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수십 년을 반영구 화장 기술을 해온 기술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반영구 화장이나 타투의 과목이 태생이 애초부터 다르다고 보지는 않아요. 큰 틀에서 보면 미용 문신이에요. 이거는 문신입니다. 종목이 다르니까 구분만 하자는 의미이지. 또한 현직 기술자나 기술자 출신의 분들이 단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대찬성입니다. 기술자가 아닌 분들이 반영과장 합법화를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해주시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기술자들이 뜻과 다르게 대변하는 일이 하지만 않으면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이 부분은 현재 한국의 모든 반영과장 기술자나 타투 기술자들이 똑같은 생각이실 것입니다. 어떤 회장님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회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기술자 아니지만 저희 협회에 뭐 반영과장 기술자도 있고 타투 기술자들 다 있다. 제가 회장하는 게 무엇이 문제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회장 보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맞아. 너 회장해도 돼. 하지만 무슨 모임이든 뭐 합법화 추진위원이든 무슨 모임이든 간에 뭐 정부의 주관에서 무슨 회의를 하고 너가 나오면 안 돼. 너 밑에 그 기술자를 보내라. 너는 기술자가 아니니까 합법화에 대해서 토론이 안 된다. 기술자의 생과 사를 넘는 그러한 희노애락을 너는 느낄 수 없으니까 너가 나오면 안 되고 너 밑에 기술자를 보내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제 영상을 반영과장 타투 주무부서인 반영과장과 타투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나 만약에 국가 자격증이 된다고 과정했을 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하게 될 겁니다. 거의 99.99% 맞습니다.
이런 관계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합법화를 추진하는 여러 협회장들은 합법화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 같은 통큰 차원에서의 대합의가 이루어질 기미가 절대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슈가 되고 있고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범법자로 만들어지고 있고 헌법 소원도 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일방적으로 정부는 싹 빠지고 업계에서 알아서 정리해오라고 하면 정부가 하는 일은 대체 무엇인가요? 이거는 방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에서 업계에만 맡기지 말고 합법화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일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셔 주셔야지 왜 업계의 싸움을 조장하는 듯한 방관만 하고 계시는지 제가 그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제언을 드리자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공청회든 뭐 세미나든 뭔가를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로지 기술자들만 모아서 공청회를 하시든 토론회를 하시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기술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자가 아닌 사람들은 합법화에 대한 명분이 없어요. 물론 많은 협회장님께서 합법화를 위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심초사하고 있는 줄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기술자를 위한 합법이란 말입니다. 기술자. 반영구 화장이나 타투 기술자를 위한 합법이란 말입니다. 행위에 대한 합법이란 말입니다. 기술자가 아닌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고 합법화를 추진하는 주체는 반드시 기술자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실제적으로 불법이 일어나고 반영구 화장을 시술했어요. 단속을 당하고 벌금을 물어야 하고 소송을 당하고 소송해서 싸워서 이겨야 하고 이런 사람들이 기술자이지 협회장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재료를 판매하시는 재료상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구 화장뿐만 아니고 많은 기술자들이 동의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좀 하고요. 제가 좀 많이 답답해서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협회 회장님들 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고맙습니다. 저는 기술자 입장에서 보면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당해도 기술자가 당하고 좋아도 기술자가 좋은 거 그럼 기술자가 나서서 합법화를 추진을 하고 그런 논의를 하고 법제화를 만들고 이런 과정을 좀 거치게 했으면은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